지금부터는 머신러닝 분류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많은 분류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도 방식에 대한 분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데이터가 입력, 출력, 이렇게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제공함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어떤 입력 데이터에 의해서 출력 데이터를 우리는 정답,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한 그 정답을 저희는 레이블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레이블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는 지도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학습의 목표는 입력하고요. 그리고 출력 대상 벡터를 매핑시킬 수 있는 규칙을 생성하는 거죠. 그 규칙을 찾아내는 게 바로 학습의 목표가 되겠죠. 여기 그러면 지도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입력 특징 행렬에 대해서 출력 대상 벡터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입력 특징 행렬에 대해서 출력 대상 벡터가 알려져 있지 않으면 이것을 비지도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뒤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요. 지도학습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문제는 회귀라고 하는 것하고 분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회귀는 연속형, 수치 데이터를 예측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집값을 예측한다든지, 그리고 중고차 가격을 예측한다든지, 또는 주가를 예측한다든지 하는 이런 수치형 데이터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회귀 알고리즘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류가 있겠죠. 범주형 데이터, 카테고리,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인 똑같은 레이블인데 여기는 수치형 레이블이 아니라 클래스 레이블이라고 해서 분류를 예측하는 것. 예를 들어서 메일인데 메일에서 얘가 스팸이냐 햄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거죠. 이진 분류. 그 다음에 감정에서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고 하는 분류. 또 채무가 일어날 수 있느냐, 채무가 불이행되느냐는 것에 대한 예측. 이런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런 지도학습이 많이 활용이 되죠. 알고리즘으로는 최근접 이웃, 그 다음에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 서포트 벡터 머신, 결정 트리와 랜덤 포레스트, 신경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최근접 이웃, 그리고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 그리고 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들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은 뭐만 제공돼요? 학습 데이터로 입력, 특징 행렬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정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학습하도록, 스스로 답을 찾아내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우리는 출력 대상 벡터가 없으니까 비지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어떤 문제들을 그러면 실제로 많이 해결하는가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집, 분류하고 군집이 다른 점은 뭐냐 하면 군집은 스스로 어떤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군을 만드는 거죠. 특징들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여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원 축소.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모델은 예를 들어서 30차원이에요. 그런데 실제 30차원을 시각화를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2차원의 데이터로 축소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실제로 그 복잡한 모델을 시각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필요한 기술이 바로 차원 축소. 그리고 연관 규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는 기술인데요. 어떤 연관성들을 갖고 있느냐고 하는 것, 연관 규칙을 찾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장바구니 분석과 같은 게 되겠죠. 여러 사람들은 판매 기록에서 구매의 성향이라고 하는 규칙을 발견을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을 산 사람은 B라는 물건을 꼭 사더라.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A라는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B라는 물건을 광고를 아니면 추천을 해주면 되겠죠. 바로 그런 구매 경향의 규칙을 발견하는 게 바로 연관규칙 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군집에는 K평균 그리고 HCA라고 하는 계층 군집 분석, 그 다음에 기대값 최대화와 같은 기술들이 있고요.
그리고 차원 축소에는 주성분 분석, 커널 PCA, LLE라고 하는 지역적 선형 임베딩, 그 다음에 TSNE와 같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 규칙에는 아프라오리, 이클렉과 같은 알고리즘들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비지도 학습은 실제로 이것 외에도 추천 엔진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요. 저희는 비지도 학습은 추천 엔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머신러닝 분류는 또 강화 학습도 있습니다. 강화 학습은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피드백을 이용을 해서 시스템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적인 조건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을 강화 학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학습하는 시스템이 환경을 관찰하고 액션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뭐를 받게 되느냐 하면 보상 또는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잘하면 보상 주고요. 못하면 벌점을 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에이전트는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최상의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최상의 전략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알파고가 바로 그런 정책과 밸류망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바로 이런 강화학습에 의해서 훈련이 되었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성능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학습법. 이것을 우리는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알파고에 이런 강화학습 기법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준지도학습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분류도 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습 데이터에 레이블이 아주 적은 부분만 갖고 있을 경우에요. 모두 다 정답을 달아놓을 수는 없겠죠. 어마어마한 데이터 세트 전체 레이블이 다 달리는 데는 실제로 비용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왜?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정답을 주잖아요. 입력과 출력이 없는, 다시 얘기하면 레이블을 모두 다 못 다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진 입력을 통해서 사람을 식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에는 사람의 얼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정면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진에는 측면으로 찍힌 사진이 있을 거예요. 여기 홍길동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역시 홍길동의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이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얘는 홍길동의 사진이라고 무엇을 만들어요? 군집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해요? 붙이는 방식. 그러면 실제로 홍길동의 사진은 무지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 뭐를? 레이블을 달아놓는 거죠. 누구의 정보? 홍길동의 개인정보.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여기에 실제로 군집 안에는 데이터가 무지 많죠. 그런데 모두 다 레이블을 다는 게 아니라 이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딱 하나 개인정보를 달아두면 실제로 여기 홍길동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개의 사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하나만 달아두면 실제로 실용적인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준지도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층 신뢰신경망이라고 하는 DB에는 여기에 RBM이라고 하는 제한된 볼츠만 머신과 같은 비지도학습에 기초를 해서 이런 준지도학습 메커니즘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